문항을 120분 동안 풀면 한 문제 1분도 못 써요. 이게 그냥 요령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시험이죠. 설계 자체가 그래요. LC는 45분 동안 풀 겁니다. 몇 분 동안? 45분 동안. 근데 LC는 시간 관리를 토익에서 해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1번 listen, answer, listen, answer 100번 해줘요. 완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줘요. 근데 RC는 시간 관리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토익 시험 쳐보신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솔직하게 200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안 될걸? 맞죠? 보통 이제 한 180번 문제, 한 190번 문제 정도 풀다가 시간이 끝나거든요. 마지막에 보통 C로 다 찍고, 맞죠?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주잖아, C가. 그렇지 않나? 근데 이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토익 학생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전국 토익 평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LC가 80점이 더 높아요. LC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LC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LC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다 푸느냐 못 푸느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LC는 문제를 다 풀고 RC는 다 못 푸니까 점수가 항상 낮은 거예요, RC가. 우리 반의 목표는 뭐겠어요? RC 다 푸는 거죠. 화이팅! 여러분들이 100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게 저의 목표.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 파트 5, 6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본반이기 때문에 한 17분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20분에서 한 17분 정도 여기서 컷을 내야 돼요. 왜? 나머지 시간을 싹 다 파트 7에 쓸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파트 7 같은 경우는 수능 독해랑 비슷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시험장 가서. 근데 파트 5, 6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니 모르는 일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모르는 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많이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실제 시험장 가서 파트 5, 6 한 문제당 30초면 충분합니다. 몇 초요? 이것도 길어요. 30초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30초 만에 풀립니다. 풀 수 없는 문제는요, 버리세요. 여러분들 100문항이라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만점 받으려고 토익 쳐요? 토익 강사들이 보통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하거나 하는 거 할 때. 근데 여러분이 강사할 거 아니면 만점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회사 갈 때 만점 있으면 피곤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 왔는데 토익 만점 받잖아요. 뭐뭐 하면 무조건 앞에 토익 만점이 붙어요. 야, 너 토익 만점, 너 이거 해봐. 아니 토익 만점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인 다니시거나 안 그러면 그냥 강사할 게 아니라면 이걸 다 안 맞춰도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요령 있게, 굉장히 요령 있게 풀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반의 목표는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를 맞춰서 700점, 800점, 좀 높게는 900점, 7, 800점까지를 안착하시면 돼요. 이 명언이 있어요. 900점대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는 거예요. 900 이상은 어려운 문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위주로 잘 맞춰주면 되고, 저랑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교재 난이도, 레벨 난이도를 맞춰놨어요. 부교재.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어요. 레벨 1 문제를 다 맞추면 한 6, 700점, 700점대 정도? 레벨 2 문제를 다 맞추면 한 800점대 정도? 근데 본인이 만약에 레벨 3를 다 맞춘다, 공부 안 했는데 막 다 맞춘다, 그럼 그냥 900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할 때 보통 레벨 1, 2 문제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할 거고, 실제 숙제로는 3까지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풀어볼 수 있겠죠. 공부하는 방향도 5, 6 위주로 수업 시간에 공부를 겁내이 많이 할 거고요. 7 같은 경우는 집에서 풀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7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5, 6를 1회독을 돌리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석은 했는데 문제가 계속 틀려요, 7에서. 왜? 해설을 한 게 아니라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트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충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요. 심포지엄이 뭐 줄이겠지. 오염을 줄이고, 가깝고 이틀, 막 이렇게 드문드문 해석을 해요. 본인이 되는 것만 유리하게. 그래서 정답 뭐 이거겠지, 뭐 이렇게 하면 다 틀리거든요. 이거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능에선 좀 통하거든요. 왜? 파트 7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제가 딸려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만 딸려 있거든요. 대충 감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수능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 뉘앙스를 잡는지 강의를 많이 하죠. 토익 선생님들 강의는 디테일을 잡는 걸 알려줘요. 보통 이제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3개에서 4개, 5개까지 딸려 있거든요. 1번 문제는 항상 위쪽 편에 답이 있다. 이걸 보고 풀어라. 2번 문제는 뭐 밑에 거 중간을 보고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파트 7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파트 5부터 먼저 깔끔하게 잡아야 돼요. 깔끔하게 잡는다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4페이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문제 2개. 그 2개 다 풀어보세요.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왜 풀어보라고 말하냐면 앞에서 보거든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낙서가 되어 있는지랑 여러분 볼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이거 문제 2개를 풀 때 전략을 안 쓰고 요령 없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 문제 제가 딱 풀라고 했을 때 바로 리칭 도달하는 거 파이널 버지 마지막에 해석 이렇게 하면 이미 틀렸어요. 이 문제는. 왜냐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딱 보니까 보기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뭐부터 체크해요? 보기로 먼저 체크하세요. 보기가 지금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어그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죠. 보기가 어그리로 비슷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동의하는 거, 동의할 만하게, 동의하게 다 동의거든요. 여기 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동의.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으면 무조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찾고 푸는 거예요. 보기 딱 보고 툭 동사 앞쪽은 주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맞추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시면 다르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르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뜻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2개 낙서가 다르죠. 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약간 낙서 자체가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딱딱 나야 돼요. 딱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 구조를 분석해서 푸는 거니까. 근데 어휘 문제는 스르르 이렇게 가야 돼요. 스르르 이렇게. 문제 푸는 낙서만 보면 알아요.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뭐 한 지금 10분 정도 공부했는데 문제 풀 때는 보기부터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실제 토익 강사, 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다. 동사 어디 있지? 툭 여기 있네. 앞쪽은 다 주어고 리칭 동명사, on이 관사네. 관사 다음 명사네. C 끝.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문제 풀 때는 보기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네. 해석부터 이게 회사네. 대문자 2개 떴으니까 회사가 계획 중이다. 회사가 뭘 계획하지? 새로 나온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기를 어떻게 하나 보네. 그게 굉장히 다양한 쿠킹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런치 출시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지금 낙서가 2개가 좀 다르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일 줄 아시겠죠? 이렇게 이 말을 뒤집을게요. 내가 벌어야 되는 문제를 빨리 찾는 것도 스킬이에요.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문법 문제다. 동사 어딨지? 이랬는데 3초 이상 동사를 못 찾으면 그 문제는 버리세요. 못 풀어요. 뭐든 찍고 그냥 넘어가세요. 고민이 의미가 없어요. 보통 파트 5에서는. 요 문제 해석 문제다. 해석이 단어 모르겠다. 버리고 넘어가세요. 그 문제 못 풉니다. 아시겠죠? 버릴 문제는 버리고 파트 7의 시간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굿.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후반부 수업이에요. 후반부 수업. 쌤 전반부랑 후반부랑 뭐가 달라요? 그냥 전반부에 안 배운 걸 후반부에 배우고 후반부 수업을 듣고 나중에 또 전반부 수업을 다음 달에 들으면 돼요. 특히 이 기본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문반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전반부 수업을 안 들으면 후반부가 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근데 기본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띄워놨어요.
우리 지난달에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띄어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후반부는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들 위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2달 배우면 이거를 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전체적인 크기를 잡아드리면 지난달에는 동사 위주로 겁나 팠어요. 지난달에 뭐 위주로 팠다고요? 동사만 팠어요. 동사만 지난달에는. 근데 이번 달에는 동사 위에 다른 품사들 위주로도 많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달의 꽃은 한숨이 나오죠, 맞죠? 이번 달의 꽃은 3대 종속절이라는 친구들을 다 배울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여러분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것들 있죠.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실까요? 명사부터 먼저 보여볼 거예요. 앞에 제가 적어뒀죠. 이거 어떤 거냐면 sv.com이라고 여러분들 거기 교재 위 어딘가에 적어두시면 편해요. 저는 공부할 때 큰 그림부터 먼저 잡고 항상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sv.com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 S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어예요. B는요? 동사. C는요? 살짝 조용해졌죠. 보어예요. O는요? 목적어예요. M은요? 수식어, modifier. 점점 조용해지죠? sv.com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요. 동사를 찾는 순간 이 구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사 앞은 주어는 100%고 이 동사 뒤에 보어가 올지 목적어가 올지 수식어가 올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장마다 달라진다는 거겠죠. sv.com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품사를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겠죠. 뭘까요? 요거. 절대 명동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니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절대 명동 가서 두부를 먹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게 주어 자리 들어가는 품사의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절대 명동 두부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명사절이에요.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 그러면 대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명은 그냥 명사. 동은 뭐야? 동명사. 그리고 두부는 투부정사. 이게 끝이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걸 물어보면 야, 절대 명동 두부 아니냐? 라고 말하면 끝이 나요. 이게 가장 큰 그림.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명사와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배우는 것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큰 틀을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적어도 이제 학원에 오시기 전에 내가 오늘은 이거를 배우러 학원에 오는구나 라고 알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명사랑 대명사 알려드리고 다음번에 오면 명사절, 동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배운다. 자, 그럼 명사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명사 펼치시고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의 뭐라고요? 이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체이던 비생명체이던 개념이던 지명이던 상호명이던 싹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 이름을 붙일 때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 뭐를 달고 다닌다고요? 단어 꼬리.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전미어라고 부르는데 꼬리에 붙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들 토익을 공부할 때 전미어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꼬리 잡기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능을 공부할 때는 접두어를 공부했을 거예요. 왜? 접두어에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 프리 이렇게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프리.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뭐 전에 이런 먼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토익에서는 이렇게 앞에 뜻을 아는 것보다 뒤에 품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꼬리 위주로 이제 배우는데 지금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명사 꼬리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 뒤에 이게 붙어 있으면 싹 다 명사예요. 션, 니스, 먼트, 언스, 십, 티, or, er, 언트라는 건데 이 중에서 or, 요 er 요 친구들은 보통 사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꼬리를 발견하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professor, teacher, employee 이렇게 보면 사람이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꼬리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보기에서 명사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2교시에는 저랑 형용사 꼬리를 배울 건데 형용사 꼬리랑 명사 꼬리 여러분들이 꼬리 2개를 기억한다. 그럼 보기에서 적어도 2개는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토익은 4지선다입니다. 몇 지선다라고요?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거예요. 4개 중에 1개를 고르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동사를 넣는 문제예요. 그럼 뭐가 동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명사 꼬리 A가 명사 꼬리 천이 붙어 있어. 그러면 침착하시고 A를 지우면 돼. B에 형용사 꼬리 tive가 붙어 있어. 지우면 돼. 그러면 C냐 D냐 둘 중에 한 놈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답 확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꼬리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 오른쪽 명사의 형태를 배웠다면 명사가 오는 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명사가 오는 자리 여기 동그라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요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니까 이거 빨리 읽으면 그냥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명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sv.com에서 명사가 어디 들어갈지 보여요? 어디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한 개 플러스 전치사 뒤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요. 전치사 뒷자리 about이 전치사예요. 이 뒷자리에 명사가 붙었네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전명구는 수식어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명사는 쏙 들어가면서 수식어구도 될 수가 있겠죠. 전치사와 함께 온다면. 이게 이제 명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았어요. 뒤로. 명사는 예의가 바르다. 맞아요. 순서를 지킵니다. 이 명사라는 친구는. 첫 번째, 관사에게 자리를 양보하죠. 어나 언이나 더가 있는데요. 어나 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관사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았다. 더는 정관사라고 불러요. 정해졌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I like a tumbler. 그럼 아무 텀블러나 좋아하는 거예요. I like the tumbler. 그 텀블러만 좋아하는 겁니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차이겠죠. 그 다음 소유격. 소유격이 뭐냐면 이거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명사가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This is a tumbler. 누구 건지 모르죠? This is my tumbler. 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소유격들을 써주면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2교시에 배울 거겠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보면 여기 short라는 게 description시를 꾸며줍니다. 이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구나 하는 거죠. 요거를 쉽게 배우는 방법. 요 순서대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줄여서 관부형명, 소부형명 기억하시면 좋겠죠. 첫 번째 관부형명이에요. 뭐라고요? 두 번째 소부형명이에요. 뭐라고요?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잘 들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아까 전에 여러분 동사 찾았다 그쵸? 동사 앞쪽은 주어예요. 여기 관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뭘까요? 관부형명이라고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명사를 위한 자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부형명이 아니라 관사 명사만 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들어가자면 여기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낚기 위해서 뭐를 내느냐 이렇게 내겠죠. 야 주어 자리 여기 뭐 쓸래? 이게 관사고 우리 부형명이라고 배웠는데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라고 물어보겠죠. 여기 뭐를 써야 될까요? 부사를 쓸까요? 형용사를 쓸까요? 형용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 명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니까요. 쌤 그럼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었으면 형용사부터 먼저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요. 애초에 부사라는 놈은 형용사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부형명이라고 배웠지만 항상 이렇게 풀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사 명사만 나오기도 하고 관사 나오고 형용사 명사만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사라는 친구가 문장에서 쏙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예의 바르게 친구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즐겁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1번, 2번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참고로. 1단계. 약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분명히 뭔가 배웠는데 안 풀리거든. 이게 뭐냐? 명사 한 개념만 배워서 그래요. 이게 토익 문제를 보통 잘 못 풀거나 틀리는 이유는 토익 문제가 개념 한 개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넥스트 레벨로 들어와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따 다시 보자 친구야. 뒤로 넘기시고 명사 개념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명사는 성격상 가산명사, 가능한 계산, 그래서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있고 불가능하다,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요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기 드시고 제 색상에 텀블러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모두가 세었을 때 한 개가 나왔죠. 가산명사예요. 여러분 이 교실에 의자가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죠? 세기 싫겠지만 셀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것도 가산명사예요. 의자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셀 수 있을까 지금? 못 세죠, 맞죠? 여러분 뭐 음향 이런 것도 셀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못 세는 거예요. 측정은 할 수 있겠지만 셀 수는 없거든. 음향, 열정 이런 것도 못 세요. 즉 모두가 세웠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면 가산명사고요. 모두가 세웠을 때 다른 결과값, 셀 수 없는 게 나오면 불가산명사가 되겠습니다. 가산명사를 쓸 때는 한 개짜리일 때는 앞에 관사를 붙여야 돼요. 복수일 때는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단 불가산 명사는 앞에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되고 뒤에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가산과 불가산 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산 명사일 때는 앞에 어나운을 붙이고 s나 es를 뒤에 붙여야 돼요. 복수일. 불가산 명사는 아무것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이점 들어갑니다. 관사 중에서 어랑 언 말고 한 개 더 있었어요. 뭐? 더가 있었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더라는 친구가 있죠? 얘가 가산명사를 꾸밀까요? 안 그럼 불가산명사를 꾸밀까요? 여러분 이 기능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하다 액정 다 나갔어요. 자, 근데 가산을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보면 재밌거든요. 이거. 예. 지원쌤 이런 거 안 하죠? 나만 해요. 자, 가산 꾸밀까요? 불가산 꾸밀까요? 둘 다 안 된다고? 아니, 둘 다 되는. 그래요. 가산, 불가산 둘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는 가산 명사도 꾸밀 수 있고 불가산 명사도 꾸밀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소유격. 소유격은 여러분들 가산을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가산, 거의 연가시 느낌. 가산, 불가산? 둘 다 꾸며요. 소유격도 가산과 불가산 둘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사로 구별하고자 한다면 어나 언이 있을 때는 가산만 쓰면 되는데 더가 있을 때는 가산, 불가산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바로 오른쪽에 있죠. 한국어 기준으로 셀 수 없는 것 같은데 영어 기준으로 셀 수 있는 아이들이네요. 첫 번째 거. 일단 가격 이런 거 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쓰려면 all price, 안 그럼 prices, s를 뒤에 붙여야 돼요. 스탠다드,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셀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라고 말하거나 스탠다드즈라고 말하거나.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해외여행 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 받거나 디스카운트 환불이 아니죠. 할인이죠. 할인. 환불, 리펀드 이게 환불이죠. 여러분들이 환불 받거나 할인을 받을 때도 이건 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외국 가서 환불 받을 때 Can I get a refund?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할인 받고 싶을 때도 Can I get a discount? A discount? 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사명사니까. 그럼 밑에 불가사명사는 뭐냐? 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앞에 어나 on을 붙이면 안 됩니다. 조원, 셀 수가 없어요. 요거 조원이란 단어는 조심하세요. 왜요? advise s가 붙으면 동사입니다. 조언하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영어 중에 하나가 스태프예요. 스태프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태프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보통 고깃집 가면 옷에 스태프즈라고 돼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고쳐주세요. 스태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스텝 멤버라고 말하면 셀 수가 있어요. 스텝 멤버. 그래서 all step member, step members. 또 있어요. 뉴스 셀 수 없어요. 뉴스 못 써요. 뉴스 안 돼요. 뉴스가 안 돼요. 근데 article이 붙으면 된다. article. 기사. news article. news articles. s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money 못 써요. cash도 못 써요. money, cash도 못 씁니다.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정도 표에 있는 거 정도만 외우면 돼요, 사실. 자, 이 표에 있는 거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자, 요거를 여러분 10초 동안 보시고 10초 정도 쭉 보세요. 본인이 몰랐던 거 있었으면 이게 가산이었구나, 이게 불가산이었구나. 10초 정도 쭉 보는 거예요. 10초 정도.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을 얻었으니까 아까 잠시 떨어져 섰던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1번, 2번. 아까 1번, 2번 맞죠? 다시 풀어보세요. 푸셨나요? 좀 풀리죠? 1번 정답 뭐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왜? 스탠다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스탠다드를 쓰려고 했다라면 관사가 앞에 붙었어야 됐겠죠. 한 개짜리 쓰려면. 복수니까 뒤에 s가 붙어가지고 쓰는 거지. 2번 pric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raise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니까 둘 중에 뭘 쓰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건 셀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어를 붙였어야죠. 한 개짜리라면. 정답은 B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을 두 개를 적용을 시켜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서 헷갈리는 수량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어떤 거냐면 단수 명사 앞에만 오는 표현들이 얘들이에요. each, every, another. 단수 명사 앞에만 오는 표현들이에요. 무슨 수라고요? 단수. 자, 그럼 밑에 few랑 many는 복수 명사 앞에만 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를 보면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 much랑 little이에요. 외우는데 30초. 화이팅. 외우세요. 30초. 좋아요. 애플워치를 확인하고 네. 30초. 됐죠? 됐어요? 근데 이거를 30초 만에 외우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30초 드렸는데 외웠다라고 치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스태프라고 있죠? 이 앞에 붙이는 표현이 자, another 제가 붙여도 돼요? 이 앞에? each 붙여도 돼요? few는요? 보세요. 우리 사이 서먹해졌잖아요. 맞죠?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주 원초적으로 외우면 돼요. 여기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이 much랑 little이에요. 뭐랑 뭐라고요? 저거는 그냥 빨리 외우면 돼요. 머리를 잡고 머리는 셀 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 끝나요. 뭐라고요? 머리는 셀 수 없다. much 할 때 little 할 때 li. 머리는 셀 수 없다. 머리는 셀 수 없다. 끝. 머리는 불가산. 됐죠? 머리는 셀 수 없다. 끝났고. 가산 복수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콩 셀 수 있는 콩 같은 걸 바닥에 엄청 많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셀 수 있는데 한숨이 나오겠죠. 한숨 어떻게 하시오? few. 많다. 많이라고 기억하면 끝납니다. 원초적이지만 이게 오래 가요. few 많이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셀 수 의자가 엄청 많잖아. 한숨 쉬는 거 few. 많이 이렇게 많이 셀 수 있다. 복수. 끝. 자 그러면 단수 명사는 어떻게 배우느냐? 한 개짜리들을 봐요. 고개 드시고 제 텀블러랑 제 빨대가 한 개씩 있죠. 아, 이 애들은 another 또 단수다.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한 개씩 있다라고 우겨서 외우면 돼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갑시다. 다시. 자, 스태프. 이거 앞에 제가 이거 불가산 명사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스태프는 셀 수 없는데 제가 이치를 쓰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라면 여기 앞에 이치 써요, 못 써요? 못 써. every는 못 써. 이거 앞에 much 써요? 돼요. 웃기죠? 왜? 살면서 much 스태프라는 단어 봤어요? 저도 그런 문장 못 봤어요. 근데 써요. 이게 문법이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왠지 few 스태프를 쓰고 싶잖아요. 느낌상 few 스태프. 근데 우리가 배운 문법상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느낌으로 풀면 안 돼요, 도익은.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원초적인 거 잘 기억하시고 복합명사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일 일요일 아침에 외우면 참 잘 외워질 것 같은 복합명사들이네요. 외우셔야 돼요. 이 명사들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거대한 명사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다라는 점. 여기 명사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나와서 그냥 거대한 명사 덩어리가 되는 게 바로 복합명사예요. 그냥 우리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처럼 그냥 많이 쓰는 것들 관용적으로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 쭉 자주 보고 복합명사, 명사와 명사가 합쳐졌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단어 한 개 더 알려드리면 여기 sha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토익에서 보통 sha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유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은 주식을 의미하거든요. 주식 그래서 주주들을 shareholder라고 많이 부르고요. company's share, 회사의 주식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즐겁게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볼까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단계 한 800점대 문제 정도? 금방 풀리죠? 1번의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왜? 어드바이스는 가산명사예요? 불가산명사예요? 불가산명사니까 S 붙이면 안 돼요. 2번 같은 경우 정답 뭐예요? C겠죠. 왜냐면 on이 관사로서 한 개짜리 명사를 의미하고 individual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아까 1단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토익은 항상 이런 걸 좀 좋아해요. 보면 A, B, C, D 이 보기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A나 B는 품사적으로 틀리는 것들인데 C랑 D가 같은 품사로서 정답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문맥. 마지막 해석으로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역할인데 요건 2단계에서 3단계 문제로 넘어갈 때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답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두었어요. 어디 올려뒀다고요?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집에서 다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명사 문제 푸는 요령 한번 알려드리면 명사는 꼬리를 잘 확인하자. 뭐를 잘 확인하자고요? 꼬리.
현이라든지 this라든지 ty, er, or, ee, want, ons 싹 다. 그리고 명사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세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쏙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순서를 지켜서 들어간다. 관부형명, 소부형명. 그리고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나눠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쏙 들어가는 부분의 명사를 배웠고 전치사의 뒷자리도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 문법은 크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시험장 갔는데 동사 앞자리가 비었다. 그럼 명사 의심하시고 동사 뒷자리가 비었다.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 의심하시고 전치사 뒷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또 명사를 의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 깔끔하게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뒤에 보면 저랑 이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런 단어 퀴즈를 볼 거예요. 데일리 챌린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제가 4분 정도 줄게요. 100% 해석과 단어로 푸는 거예요. 화이팅! 4분이에요. 데일리 챌린지 있습니다. 어렵죠? 네, 장난이죠. 어려운 것만 뽑았어요. 즐겨보세요. 어렵죠? 네. 2분 정도 지났어요. 어렵죠? 1분 남았어요.
엄청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건 보통 단어예요. 실제 토익 시험장 가면 웬만하면 보통 이제 뭔가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단어가 그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단어 문제는 유독 어려운 것들만 제가 모아두었고요. 제가 시험장 가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장에서 이 정도보다 어려운 이 이상의 단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답은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aking on, 이게 뭔가 진행하는 거예요. 샘 힝클스라는 사람을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 변호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파트너 변호사로서 이제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때문에 그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조금 더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올 고객들. 자, 그러면 보통 정답을 D로 해서 많이 틀리는데 D는 여러분들 present가 현재라는 의미라서 이걸 골랐다가 많이 틀리실 거거든요. 이거는 제시된이라는 의미예요. 보여진이라는 의미. present가 동사로 쓰면 제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선 틀렸어요. 정답은 B예요. established client. 이미 확보된 기존 고객이라는 표현이에요. established. 기억을 하시면 돼요. 쌤, promised는 안 돼요? 이게 한국식 문맥으로는 약속의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식으로는 약속의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속된 물품, 물량이라고는 하지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B. 2번 같은 경우 the owner, 주인이에요. 그 스포츠샵의 주인이 placing, 뒀어요. priced, 가장 비싼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싼. 이 비싼 골프 클럽을요, 그 입구 앞쪽에 두었어요.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건 의도된 일이겠죠. 정답은 A, 의도적으로가 정답입니다. 3번. 터미널이 붐비네요. 러시아워에. 그래서 뚫고 나가기 어려워요. 눈에 보이듯이 현저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끝. 계속 가요. 4번. 매니저가 무엇을 해야 되네요? 설명하겠죠. 보통 매니저들은 새로운 휴가 정책에 관해 가지고. 여기 스태프 나오는 거 보이죠? 불가산명사. 5번 갑니다. Good organizational skills. 굉장히 그 조직 스킬, 조직을 다루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네요. 어떤 거냐면 뒤에 이벤트를 계획할 때 이게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정답은 D, essential. 6번 같은 경우 instruction manual, 복합 명사네요. 션으로 끝났고 매뉴얼도 명사니까. 그래서 이 설치 지시 사항들은요, put together, 조립하는 거, 책상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이거 정답 E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럼 E가 두 개냐? 제 생각인데 E 대신에 4번의 정답을 C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렸네요. clarify가 명료하게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6번의 정답이 E가 조금 더 가깝네요. 설명하다니까. 7번의 정답은 커멘트를 하나의 다큐먼트로 넣는 거니까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컴파일이 통합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호,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그 스폰서, 주최자, 뭐 이렇게 주최자가 허용하는 거예요. 늦게 등록하는 사람들을 컨벤션에 늦게 등록하는 건 허용을 해준대요. 그런데 이것은 뭐뭐 할 수 없다. 그런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분 숙식은 보장할 수 없다. 정답은 guarantee, 보증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등록은 늦게 해도 되는데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한다라는 표현이겠죠.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분쟁이에요. conflict. 그 지역의 분쟁을 끝내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military force, 군사력을 쓰는 데는 조금 싫어한다. 정답은 B예요. reluctant가 뭐냐면 꺼려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conduct의 동그라미하고 수행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수행하다랑 잘 어울리는 명사는 mission이겠죠. 임무를 수행하다.
그 다음에 11번 피겨 스케이터 이 사람이 점수를 받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챔피언이 되겠죠. Impressively B가 정답이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 서류들은 뭐 하고 있네요. 뒤에 대이하를 이 식당이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를 그래서 정답은 보여준다. A. Certify 증명한다. 끝. 조금 어려웠을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 단어 시험은 계속 틀려도 돼요. 안 틀리면 좋겠지만 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 치기 3일 전에 싹 다 돌려보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고 정답만 체크해 두시고, 중요한 건 선생님 왜 다른 건 정답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토익은 항상 가장 정답이 되는 걸 골라야 돼서 그래요. 따지고 보면 오답 후보들도 정답 후보로 올릴 수가 있는데 가장 정답이 되는 걸 골라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정해드린 친구들이 가장 정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빡세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교시는 끝이 났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저랑 1시부터 2교시 진행할 거니까 충분히 쉬고 다시 볼게요. 쉬세요.